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릎팍 정 박사의 무릎 이야기. 누나 서나 무릎 통증, 누워서 통증 잡는 5가지. 그간 잘 지내셨죠? 그럼요. 네, 저희 맨날 보는 사이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누워서가 오늘 핵심인데, 과연 누워서 무릎 통증이 잡힐까? 네. 좀 성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누워서 이게 운동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근데 뭐 서서 하기 되게 불편하시고, 예. 뭐 스쿼트 뭐 이런 거 했을 때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누워서라도 시작하자라는 맞습니다. 의미고요. 네, 네. 누워서는 사실 뭐 서 있는 것만큼 크게 근력이 증강에 뭐 효과는 없지만, 지금 당장 무릎 아파서 뭐 자전거 타거나 걷는 거나 스쿼트 뭐 기타 운동 못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근력 운동 하면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스쿼트. 네. 스쿼트죠. 스쿼트를 우리가 항상 설명하고 이럴 때마다 무릎에 통증을 먼저 호소하시는 네.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워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누워서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지. 네. 뭐 연골 문제라든지 건염 문제라든지 여러 질환들을 가지고 있으면 서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운동을 뭐 안 하다 보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 있어서 근육을 유지시켜주면 좋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서서 스쿼트를 하는 것 대신에 먼저 누워서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어느 정도 힘이 좀 더 생기면 고강도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어서 처음에 어떻게 누워서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한겨울에 아침에 시동을 키면은 RPM 이런 게 네. 확 올라가고 RPM 좀 떨어지고 엔진에 예열이 돼야지 악셀을 밟아도 차가 손상이 안 맞습니다. 가고 네네.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사람 몸도 예열이 좀 돼야 되고 네네. 근력이 좋지 않으면은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악순환이 더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열을 하는 느낌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좋은 비유가 되지 않을까. 네. 비유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미리 얘기 안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네, 아유, 놀라셨군요. 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누워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뭔가 논문이 나오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생기면 안 쓰게 됩니다. 그래, 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육이라는 걸 빠질 수밖에 없고요. 맞죠. 예.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죠. 결국 맞습니다. 아프면은 이제 운동 안 하고, 그럼 근력 빠지고, 그러면 또 아프고, 좋아지기가 어려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근육을 키운다면 오히려 통증은 감소된다는 연구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고 통증도 줄일 수가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또 시작하자. 뭐 이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내측 광근 운동. 무릎 뒤에다가 폼롤러나 뭐 수건 또는 두루마리 휴지 이런 걸 이용하셔서 이제 짧은 각도에서 앞쪽 허벅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쪽 허벅지 뭐 보통 이렇게 보면 근육이 4개가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개라서 사두근이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사두근, 뭐 중간광근, 외측광근, 뭐 대퇴광근, 내측광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운동할 거는 여기 안쪽에 붙어 있는 내측광근이라는 근육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0도에서 30도, 무릎을 펴기 30도 전부터 이제 작용되기 시작해서 마지막 쭉 펼 때까지 0도까지 작용되는데, 특징적인 게 무릎의 안정성에 되게 많이 기여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무릎이 네. 흔들리지 않게 또는 걸을 때 마지막 동작에서 꽉 잡아주면서 무릎의 불안정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네, 예. 제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수술하고 3개월 뒤에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고 다리를 쭉 뻗어보라 그랬더니 지금과 같은 떨림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보시면 아래쪽에서는 안 떨리다가 마지막 동작에서 이렇게 많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이분 직업이 태권도 강사십니다. 태권도 강사신데 저렇게 근육이 네네네. 문제가 있으시군요. 네. 내측광근을 잘 못 쓰게 되면 이처럼 무릎에 불안정한 현상을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렇죠. 특히나 걸을 때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걸을 때 보시면 무릎을 충분히 펴지 못하고 약간 구부린 상태로 걷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더 무릎을 편 상태로 걸어야 이게 연골이나 반월판 연골에 손상이 덜 받는데, 약간 구부린 상태로 걸으면 이게 밀리면서 오히려 무릎 구조물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운동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에 펼 때 안쪽에서 수축감, 뭐가 쥐어짜는 듯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 몇 번 어떻게 몇 세트를 어떻게 하냐 이런 정해진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한 세트에 7개, 그거를 이제 3번 반복하는 3세트를 반복하는 거죠. 네. 그리고 목적이 근육 증강도 있지만 통증 감소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날 통증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다음날 통증이 없으면 그 다음날은 7개 4세트, 그 다음에 7개 5세트
다음에는 10개 3세트 이런 식으로 개수와 세트를 네. 통증이 없다면 점점점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누워서 운동을 하시면 허리에 좀 부담이 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그 발가락 앞으로 당겨야 되나요? 오히려 네. 발가락을 당기시면 뒤쪽 맞습니다. 근육들이 허벅지를 잡아당기면서 무릎을 완전히 다 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0도에 30도를 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발목은 아예 그냥 내리지도 말고 올리지도 말고 힘은 뺀 상태로 허벅지 힘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올바른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네. 앞 허벅지 운동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굉장히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맞습니다. 운동은. 네, 네. 네. 발목을 이렇게 위로 젖히지 마시고 그냥 발목에 힘을 뺀 상태로 앞쪽에 허벅지만 주신 상태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본적인 자세는 발가락, 뭐 발목에 이제 힘이 안 들어가게 네.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고. 이 발목을 젖히지 않은 상태로 허벅지 힘을 꽉 주면서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내릴 때는 쉬는 타임이 없으면 좋아요. 이렇게 보면 바닥에 완전히 툭 떨어뜨려서 힘을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의 수축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습니다. 무게가 만약에 너무 다리가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모래주머니 뭐 1kg, 2kg짜리 찬다거나 아니면 밴드를 다리에 묶어서 이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저항력을 주면 훨씬 네.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앞에 쓰니까 뒤가 뒤로 나오네요. 가시면. 뒤 허벅지 운동. 맞습니다. 근육은 앞에, 옆에, 뒤에다 있기 때문에 네, 네. 다 골고루 운동을 해줘야죠. 이렇게 하는 거군요. 뒤 허벅지 운동이. 네. 발 뒤꿈치를 네. 엉덩이 쪽으로 쭉 당기면 근육이 수축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허벅지 운동은 무릎을 구부리고 피고 하는 과정에서 슬개골의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몇 도 이상 구부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있는데 뒤 허벅지 운동은 앞 허벅지 운동에 비해서 슬개골, 우리 앞 뚜껑뼈라고 하는데 뼈랑 부딪히는 그런 압박, 힘이 조금 덜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예민한 분들에 있어서는 뒤 허벅지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수술을 하거나 뭐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그 근력 검사 이런 거 하는 그런 툴이죠. 네. 네.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앞에 신전근, 이게 수축근, 그 굴곡근이죠. 굴곡근. 저희 굴곡근인데 앞쪽 허벅지, 뒤쪽 허벅지 이렇게 이상적인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쪽 허벅지가 100만큼 힘을 낼 수 있을 때 뒤에서는 55에서 60 정도 힘을 동시에 꽉 줘야 앞뒤에서 무릎을 확 잡아주면서 덜 흔들리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쪽은 56으로 비율이 아주 적절하게 잘 나와 있는데 한쪽은 38입니다. 이 뒤쪽 허벅지가 좀 약하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앞뒤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맞죠? 앞쪽이 네. 너무 과하게 수축을 하면서 손상을 좀 갈 수도 있고요. 위험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앞만 키워도 안 되고 뒤만 키워도 안 되고 앞뒤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네.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 무릎 안정성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통증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하체 운동을 이렇게 하면 앞쪽 허벅지만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꼭 뒤쪽 운동도 신경 써주시고요. 맞습니다. 아마 보통 이 운동을 하시면 통증을 잘 느끼시진 않으실 겁니다. 보통 네. 앞쪽 구조물들의 통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뒤쪽 허벅지 운동도 이게 운동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개수를 되게 많이 늘리고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많이 당기면 꽤나 많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꼭 하셨으면 좋겠어서 슬라이드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네. 네, 가보시죠. 자, 옆 엉덩이 운동. 이거는 누워서, 네,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뭔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렸다 내렸다 하는 좋습니다. 운동입니다. 옆에도 엉덩이 근육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네. 보시면 이제 중둔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한 게 서 있을 때 고관절에서 몸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약하게 되면 이렇게 힙이 흔히가 빠진다 그러죠. 이제 한쪽으로 엉덩이가 뽁 이렇게 나와버리는 증상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뭐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여러 앉았다 섰다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엉덩이 근육이 잘 버텨주면서 있어야 되는데 중둔근 엉덩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엉덩이 폭 빠지게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력선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은 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은 무릎이 상당히 안으로 돌아가 있는 느낌을 많이 그렇죠. 받죠. 네. 보통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 골반이 이렇게 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둔근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그렇죠. 네. 운동법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아마 TV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다리 드는 운동을 하시면 이렇게 상체를 세우시고 다리를 위로 번쩍 드십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는 정말 그
의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게 허리를 세운다거나 이렇게 다리를 높이 들면 골반이 옆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자세는 오히려 몸 망가뜨리는 자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를 세우게 되면 이렇게 요방형근, 이렇게 허리 근육을 오히려 많이 사용하게 돼서 제가 목적으로 하는 엉덩이 근육을 안 쓰게 되고요. 반대로 다리를 이렇게 너무 높이 든다. 옆으로 드는 거는 각도가 40에서 45도 정도가 정상인데 이거 보시면 거의 막 60도까지 돌면 이거는 뭔가 몸이 돌지 않는 이상 안 되시거든요. 근데 허리 많이 들면 안 되고 골반도 돌아가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냐, 뭐 왜 돌리면 안 좋으냐 이렇게 연구를 봤는데 그냥 옆으로 드는 거랑 약간 몸을 돌려서 하는 거랑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다리 들었을 때 이 근육 수축을 보면 앞으로 약간 몸을 기울이는 게 오히려 이게 중둔근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엉덩이 근육이 훨씬 더 수축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다리 옆으로 드는 운동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서 하시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우리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대면 좋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허리 근육을 이렇게 쓰지 않게 이렇게 손으로 막아주는 이렇게 역할을 하고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서 다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드는 각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에서 45도 정도가 해부학적으로 딱 맥시멈 각도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지 더 높이 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이거 옆 했는데 이번엔 또 옆 뒤 엉덩이 운동이네요. 네네. 기대됩니다. 이거 뭘까? 옆 뒤 운동이 엉덩이. 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클램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누워서 좀 전에 다리 이렇게 벌리는 운동인데 예. 특히나 여성분들 다리가 안쪽으로 좀 말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이 엄청 좋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바깥으로 돌려주면 안으로 말려 있던 게 훨씬 더 밖으로 잘 펴지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X자 다리를 이렇게 뭐 O자 다리를 만들지 못하지만 계단을 오른다거나 앉았다 섰다 할 때 내가 모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으로 근육을 좀 만들어주면 훨씬 더 뭐 통증 없이 그렇습니다.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다리를 어느 정도 구부려야 되냐 또 따라서 근육 수축이 좀 다릅니다. 이 고관절을 살짝만 이렇게 구부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옆 엉덩이가 조금 더 수축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무릎을 조금 더 당겨서 가슴 쪽으로 더 구부린다 그렇게 하면 또 뒤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이 좀 더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부족한 근육을 뭐 무릎 각도 따라서 운동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닿기 직전까지 내렸다가 최대한 올렸다가 모았다가 하면 엉덩이 뒤쪽에서 수축된 느낌이 확 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골반이 뒤로 돌아가는 거. 다리를 벌리면서 골반까지 같이 뒤로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감지하기 위해서 이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손을 올려서 골반이 뒤로 돌아가지 않게 잘 막아놓고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체중을 좀 더 실어주고 싶다, 아니면 운동을 좀 더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뭐 모래주머니 아니면 이제 밴드 이런 거를 하면은 훨씬 더 운동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다 아는 무릎 이야기, 무릎 팍. 네, 정 박사의 무릎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